안녕하세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동료의 마음을 얻는 직장인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통 우리 회사에서 인기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사람을 몰고 다니고 그 친구가 있으면은 막 다들 유쾌해하고 다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는 리더가 있어요. 직급을 불문하고. 보통 그런 리더들이 한두 명씩 있고 다른 이제 군중된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인기가 없거나 그저 그렇거나 한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사실 인기 있는 직원이 굉장히 부럽죠. 그런 인기 있는 직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회사 생활의 마음 습관에는 그들만의 비결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4가지로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인기 있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 동료나 그 다음에 상사가 저절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김주임이 있었어요. 김주임은 선배들을 도와서 큰 프로젝트가 있는 그 시즌 동안 굉장히 야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일을 하고 밤 한 10시쯤 막 되고 이제 이래서 막 김주임 들어가라 라고 이제 수고했어 라고 선배들이 그럴 때 은근히 속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고생했으니까 우리 치맥이나 한잔 할까? 김주임 고생했는데 어떻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막 등 두드려 주면서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회포도 풀고 고민도 들어주고 어떤 그런 상황을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은 수고했다 잘 가라 이러는 거예요. 돌아오는 퇴근길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김주임은. 왜냐하면 다른 그 동기들 보면 선배들하고 가서 어디도 가서 뭘 먹었다고 얘기하고 같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참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하고 나갔고 본인도 굉장히 그 선배들이 그렇게 어떻게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서운했어요. 그런가 하면 김주임의 선배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90년대 신입사원들한테는 절대로 술 먹으러 가자고 밤중에 얘기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도망간다. 싫어한다. 이런 게 아주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임이 그렇지 않아도 야근했는데 가서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겠거니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고요. 서로 다른 남인데 어떻게 내 마음 같겠어요.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을 몰라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김주임은 어떻게 했어야 좋을까요? 저기 선배님, 저 오늘 늦게 끝났는데 맥주나 한 잔 사주시죠? 드릴 말씀도 있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쭤볼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배는 그래? 그래. 같이 가자. 선배들이 이러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선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하 직원이나 상사한테나 서로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거를 정중하고 친절하게 요청하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볼까요? 회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난하기 쉽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직장 갑질이니 이래가지고 많이 순화됐어요, 상황이. 저 같은 경우도 막 선배들 만나면 요즘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네가 머리 IQ가 누구랑 어떤 동물 막 대면서 동물이랑 동급이냐서부터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느냐 베개 벨 때만 머리를 쓰느냐 이런 얘기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려면 당장 그만둬라 때려쳐라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들 인격 모독 이런 것들 아주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원색적인 모욕이나 비난이 어떤 회사 조직을 발전시키거나 개인을 발전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 또 김주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김주임이 이제 영업팀에서 거래처에 김주임의 실수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책임 회피하고 손해는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주임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박 과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주임 불러다가 너 내가 그래 똑바로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휴대폰 들고 들락날락 사적인 전화하면서 막 히덕거릴 때부터 알아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비난 절대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그 박 과장이라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김주임, 거래처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컨펌을 할 때 유선으로 먼저 통화하고 그 내용을 메일로 전달하고서 증빙을 남기고 그 증빙에 대해서 가장 최종적인 시간에 다시 전화로 해서 유선으로 확인을 한다. 그래서 3단계 증빙을 남기는 것까지 유선 통화까지 3단계로 확인을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해라 라고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의 순서를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이 너의 실수로 인해서 아니 당신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동일한 일이 재발될 경우에는 인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경고해 주는 거죠. 인사고과 자체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를 그런 실수를 했을 때 고지해 주는 게 상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든 동료든 상사든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래도 비난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회사죠. 예. 비난하고 싶은 일이 어디 회사에서 맨날 문제가 터지는데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오해한 게 아닐까라는 한 스텝을 더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스텝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회사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이거에도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또 동네북 김주임이 박 과장 앞에 와서 업무를 보고하고 있었어요. 근데 박 과장 보기에 형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표정도 좀 불손한 것 같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뭐 서 있는 것도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열받아서 감정적으로 야, 너 보고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김주임, 보고를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 라고 했을 경우에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스텝을 더 밟는 거죠. 김주임이 저렇게 불손한 표정을 짓는데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비난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 김주임, 표정이 왜 그렇지? 무슨 일 있어?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랬을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라도 박 과장이 그 한 스텝을 더 밟음으로 해서 다이렉트 비난이 질문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김주임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박 과장과 김주임의 인간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한 스텝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의 사이를 결정지는 결정타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듣는 조언이나 평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그 회사도 어떤 큰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라는 그런 무대에서 모두가 배우들이 모여서 그런 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회사 드라마를. 그렇게 가정해 봤을 때 그 모인 그 배우들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죠,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죠. 또 각자 회사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잖아요. 같은 마음이 막
되고 마음이 막 통하고 막 우리는 하나 말이 좋아서 그렇죠. 그렇게 일치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환경에서 모인 어른들이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 일하는 방식 모든 게 다른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뭐 이상한 비판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갖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막 고민해서 나한테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점을 지적했다고 하면 전 그게 마음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멘토한테 가세요. 멘토한테 A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애정을 가진 멘토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니야, 너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오해한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죠 라고 해서 마음 가볍게 탁 털어버리면 그만이고요. 멘토가, 내가 사랑하는 멘토가, 내가 존경하는 멘토가 네가 그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이런 점이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해준 사람이 사실 고마운 거죠. 나의 단점을 지적해줘서 내가 고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럼 감사하게 생각,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마음에 막 꽁꽁꽁꽁꽁꽁 쌓고 차곡차곡 좀 모아서 막 2개월 후에도 꺼내보고 3개월 후에도 꺼내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으로 조금 더 회사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도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정말 내일은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고생하셨고요. 편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